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작곡하는 최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콰이어 50주년 텔레캐스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거나 신품을 산 게 아니라 아는 분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마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머신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락킹 픽업들을 이제 직접 다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톤 노브 요거 껍데기가 소실이 된 상태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기타를 하나 주신다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아가지고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악기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는 스펙 시트 보면서 여러분한테 어떤 스펙인지 알려드리고 연주를 해보면서 소리가 어떤지 이야기해보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웹사이트에 올라온 스펙 자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디가 파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파인트리가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소나무로 제작이 된 것이 맞은지, 그러면 한국에서도 좋은 소나무 가지고서 악기 만들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파인트리, 그리고 바디 피니쉬가 글로스 폴리우레탄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광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을 거고, 바디 쉐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텔레캐스터 그 자체입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 3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트루 바디 텔레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이게 잘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빈티지 스타일들에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세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릿지 픽업 쪽이 펜더에서 디자인한 아이니코 싱글 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브는 마스터 볼륨과 마스터 톤 이렇게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픽업 셀렉터는 3단입니다. 그래서 완전 브릿지, 그 다음 두 개 섞어 쓰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쪽 넥 픽업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들 피니쉬는 전반적으로 다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니켈이 익숙하신 분들 전혀 지장 없이 관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넥 자체는 스루넥이 아니라 보이토 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분리를 해서도 관리를 하시거나 수리를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넥의 마테리얼은 그냥 메이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니쉬 자체가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우레탄으로 이제 유광 피니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넥 쪽이 뭔가 베이크드 메이플처럼 좀 거뭇거뭇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단 디자인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넥 픽업도 역시나 펜더에서 디자인한 아이니코 싱글 코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 두 픽업 전부 다 펜더에서 디자인한 아이니코 싱글 코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플랫의 사이즈는 네로우 톨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랫 숫자는 21 플랫까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트 마테리얼은 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적당한 플라스틱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쉽게 정리하자면은 바디는 파인, 그리고 넥은 메이플, 전부 다 우레탄으로 유광 피니쉬가 되어 있고, 픽업은 펜더에서 디자인한 아이니코 픽업이고, 하드웨어들은 빈티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니켈 도금이 되어 있다. 마스터 노브와 톤 노브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텔레캐스터의 그 디자인 그 자체이고요. 이런 케이스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스펙을 들어도 어느 정도 소리를 예상하실 정도로 고수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펙보다도 이제 연주감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자면은, 일단 지판 곡률 자체가 9.5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슬림 C 쉐이프 넥 프로파일이 적용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라는 식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해보면서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픽업에서 추가적인 토글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GP100 악기도 막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이펙터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제가 해놓은 트윈 리버브 세팅 가지고서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아예 브릿지 픽업이었고, 이제 한 칸만 당겨가지고 똑같은 거 쳐볼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쳐봤을 때 소리 자체는 되게 준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텔레캐스터보다 조금 더 저음이 확실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브릿지로
내렸을 때 그렇게 베이스 음역대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꽤나 밸런스 있게 잡힌 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쪽 저희가 여기 앞쪽 픽업으로 옮겨왔을 때는 되게 누가 들어도 개인값 자체가 적게 느껴질 정도로 사운드가 약해진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나중에 좀 높이를 조절해가지고 잡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전 또 기존에 원래 텔레캐스터 유저가 아니었다 보니까 막 이게 지금 막 엄청 편하다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계속 쳐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 앞쪽 픽업에서 이것저것 솔로잉으로 뭔가 해봤을 때, 물론 지금 앰프 자체 개인값도 낮게 세팅을 해놨지만 여기서 해봤을 때 소리가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앰프에서 또 개인값이 좀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다를지. 앰프의 개인값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이 퉁퉁한 느낌이 잘 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넥 픽업 쪽으로 소리를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미드 2개로 써보고 그 다음에 아예 브릿지 픽업 이렇게까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지금 세팅에서 약간 컴프가 걸려 있어요. 이쪽 보면 살짝 컴프가 걸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프 자체는 거의 밸런스형으로 잡혀져 있고 리버브 살짝 걸려 있고 그 정도였는데, 진짜 다 빼고 앰프만 들어볼게요. 앰프도 전부 다 완전히 중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버브나 다른 거 다 꺼놨고요. 앰프만 완전히 중립 상태로 해가지고 다시 픽업들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장 이제 백 픽업 그리고 2개, 그 다음에 앞쪽 이렇게 들어볼게요. 들어보니까 이전에 그 투행투행 하던 그 느낌이 개인값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와야 본격적으로 발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전반적으로 지금 이거 사운드 자체가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클린톤에서 공간계도 좀 먹여가지고 솔로잉 사운드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 개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넥 픽업 쪽에서 뭔가 제대로 하긴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높이 좀 올려가지고 개인 값을 조절하면 좋은 것 같겠고, 확실히 개인 값이 좀 더 높게 받아들여주는 여기 백 픽업 쪽에서 하게 되니까 확실히 그 투행투행한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근데 소리 자체가 좀 확실히 재지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게 텔레캐스터의 특징 중 하나다 보니까 완전히 범용성 있게 쓰려면은 조금 더 소리를 가다듬거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파라미터를 보시면 앰프 자체의 특성도 막 그렇게 특성을 많이 주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EQ가 좀 걸려 있는 것만 보더라도 조금 하이 쪽하고 미드 쪽 살짝 약하게 해주고 베이스하고 하이 쪽을 이제 좀만 강화를 시켜주는 형태인데도 이제 차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리를 좀 보정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얘가 제대로 조금 범용성 있게 클린톤에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되게 중요적인 좀 크런치한 사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크런치 세팅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제 크런치 세팅 겸 오버드라이브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앰프 자체는 매칠리스 오버드라이브 계통을 이제 해놨고, 캐비넷은 솔다노 스타일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값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15 정도 줬고, 프레센스 좀 많이 줬죠. 그리고 베이스 60, 미드 62, 트래블 60 이 정도 줘가지고 제가 평소에 사용한 제 기타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좀 세팅한 거다 보니까 얘하고 바로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대강 소리 들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소리 잡아가지고 전반적인 팝스러운 크런치한 사운드 백킹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사실상 제가 요새 알기로는 텔레캐스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뭔가 일본 쪽 음악들을 하실 때 좋아하시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투행하고 재즈 사운드 때문에 기타가 이제 부각되기가 좋다 보니까 약간 J-락이나 이런 데서 되게 현란하고 멋진 연주를 하기에 되게 좋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하기에 이 기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투행투행투행하게 잘 재즈는 느낌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약간 크런치한 톤에서 펑키한 백킹 트랙으로 해가지고 솔로를 해볼게요. 그 유명한 써니 가지고서 해볼 건데, 지금은 드라이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좀 많이 먹여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크런치 사운드까지 들어봤을 때 크런치 사운드에서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얘가 개인값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한 점하고, 솔직히 제가 원래 스트레스 스타일을 많이 쓰거든요. 슈퍼 스트레이트나 아예 스트라토캐스터 형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연주할 때. 아마도 브릿지 쪽에서 제가 이게 줄을 인식하는 그 곡률이나 그 느낌이 좀 차이가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정도 느낌이었었는데 아니야 하면서 가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텔레캐스터로 이제 새롭게 사시면은 적응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그럼 이제 크런치 사운드까지 가봤으니까 이젠 좀 헤비하게 가볼까요? 근데 아마 크런치에서부터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노이즈가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싱글 코일에서 원래 노이즈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서 쓰시면 되시겠고요. 그러면 솔직히 이제 개인값이 올라갈수록 메탈 사운드나 이런 게 될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 그에 대한 노이즈 대처법을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서 악기를 선정하셔야 되실 필요도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볼륨만 높인 상태이고 픽업은 지금 백 픽업으로 해놨는데 이 정도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투행투행한 게 잘 나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자글자글하고 선명감 있는 그런 류의 기타 사운드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노이즈는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정도의 노이즈, 제가 파라미터로만 보더라도 노이즈 값이 꽤 높게 나오는데 이러면 RX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더라도 혹은 다른 노이즈 필터를 적용하더라도 본래 소리도 굉장히 심각하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텔레캐스터, 물론 얘 상태가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악기로 메탈 사운드로 간다라고 할 때는 이 노이즈를 어느 정도 대처법을 생각해 두시거나 알면 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메탈 소리 들어볼 건데 지금 세팅은 별거 없습니다. 컴프 살짝 줬고요. 헤드는 솔다노, 거기서도 베이스 살짝 주고 미드 살짝 깎고 트래블 살짝 주고 프레센스도 살짝 높이고 게인은 70 정도 준 상태인 거고 캐비닛도 지금 솔다노 기반으로 해놨고요. EQ에서도 특별히 많이 건드린 거 없습니다. 2.2kg 좀 올리고 6.6kg 좀 올렸어요. 그다음 리버브 살짝 걸어놓은 룸 상태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메탈 사운드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왜 텔레캐스터로 메탈하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지 살짝은 이해가 되는, 물론 지금 개인 자체는 앰프에서만 가져오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앰프 시뮬레이팅에서 나오는 개인값만으로도 이 정도 자글자글한 느낌을 구현을 해주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원한 만큼의 선명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기타를 가지고서 똑같은 세팅에서 했을 때는 조금 더 선명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어쩌면 제가 이 기타에 적응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그만한 터치가 안 나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백킹에선 나쁘지 않게 사운드가 나온 것 같으니까 한번 솔로 톤으로 해가지고 제 거 곡 중에서 하나를 플레이를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플레이해 봤을 때 솔직히 이게 노이즈 때문에 좀 신경 쓰여 가지고 제대로 음원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라이브를 한다라고 할 때 메탈에서 쓰기에서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제가 이래저래 좀 플레이를 해 봤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연주감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 근데 그건 제가 적응을 덜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되고, 악기 자체 마감이나 퀄리티 그리고 완성도 자체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악기를 안 산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로 잘 하고 있었어 가지고. 근데 78만 원대에서 이런 느낌 받기가 쉬울까라고 하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플레이가 된 거에선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속주 형태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걸 할 때 있어서 여기 특히나 1-2번 줄이 약간 앞쪽에서 하게 됐을 때 이제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픽업의 높이를 조절해 가지고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단점이 있죠. 메탈 사운드에 있어서 할 때 자글자글함을 잘 구현해 주는 건 너무나 좋지만 노이즈 대책, 싱글 픽업이라고 한 특성상에 가지고 있는 노이즈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연주감이 사실 꽤 있거든요. 이렇게 유광 우레탄 피니쉬가 예뻐 보이고 되게 좋은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하다 보면은 손에 땀 나게 되면 이게 좀 뻑뻑한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거든요. 약간 이런 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픽업 셀렉터를 많이 팍팍팍 바꾸면서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불편해요. 특히나 이렇게 픽업 셀렉터를 끝쪽에다가 해 놓으면은 요 틈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 요 볼륨 노브하고 얘 때문에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가서 이렇게 팍팍팍 급하게 팍팍팍 바꾸면서 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저한테 좀 단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외 소리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텔레캐스터의 특성을 잘 가지고 있어 가지고 '텔레캐스터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잘 쓰기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트행트행한 사운드를 약간 락킹한 사운드에서 쓰기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블루지한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쨍한 느낌의 솔로톤을 만들 때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스콰이어 50주년 텔레캐스터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